우리 아들, 이번 명절 선물이에요. 시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남편에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상자를 열자 운동복 세트, 속옷 세트, 그리고 흰색 양말 10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을 뻗어 하나하나 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필요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부모님, 남편의 얼굴은 행복과 설렘으로 가득했고 시부모님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겨우 작은 흰색 양말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작은 양말 하나.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렇게 풍성한 선물이 있는데 나는 겨우 한 켤레라니. 저도 잠깐.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잠시 쳐다보는 듯 하더니 바로 남편에게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존재감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걸까? 명절 선물이나 배려가 한쪽에게만 집중될 때 마음이 상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오늘 사연 끝까지 들으시고 공감하신다면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지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느껴지는 긴장감은 여전히 낯설지 않습니다. 맞벌이인 남편과 저는 추석을 맞아 시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선물을 기대하는 듯 들떠 있지만 저는 창밖 풍경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쉽니다. 여보, 오늘은 좀 긴장되네요. 제가 속삭이듯 말하자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알겠어.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잖아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의 말은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저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환영받는 모습만 떠올리며 설렘을 감추지 않지만 저는 매번 느끼는 서운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저는 늘 한쪽에서 인사만 건네는 역할이었죠.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평화롭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무 사이로 내려앉고 도로 주변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 부모님과의 대화, 남편과 나의 역할 분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계산되고 있었죠. 올해는 조금 편하게 보내고 싶네요. 속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저는 작은 손짓으로 남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살짝 웃고는 응, 그렇게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늘 부모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차가 점점 시댁 근처로 다가갈수록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마음속 긴장은 조금씩 차올라 목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오늘 하루 어떻게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보, 명절이니까 즐겁게 보내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힘내요.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제 손을 살짝 잡습니다. 응, 힘내자. 내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의 따뜻한 손길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서운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명절, 시댁에서 남편에게만 집중된 관심과 작은 편애를 떠올리자 얼굴에 미묘한 긴장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마음 편하게 지내자. 속으로 되뇌이며 저는 창밖 풍경을 다시 바라봅니다. 도로 위 차량들이 차분히 움직이고 주변 산과 나무들이 조용히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외부 세계는 평화로운데
제 마음만 이상하게 요동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들뜬 표정으로 시댁 선물과 명절 분위기를 상상하며 웃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작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늘 그렇듯 명절은 남편과 시댁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제게는 부담과 긴장이 섞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길가에 늘어선 가을 나무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최대한 침착하게 버텨야 해. 마음 단단히 먹자. 남편은 계속해서 시댁에서 해야 할 일과 선물을 이야기하며 설렘을 감추지 않습니다. 올해는 우리 부모님께 선물 잘 드리고 음식도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겠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미 마음속 긴장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비해야 할 음식, 시댁의 분위기, 남편의 기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차가 시댁 근처로 들어서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지난 명절의 기억, 남편과 부모님의 대화 속에서 제가 느꼈던 외로움과 서운함,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준비됐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남편은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버티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댁집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 긴장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명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긴장하게 되는 제 자신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출발한 이상 저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는 순간 제 손끝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왔어 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먼저 성큼 들어갔죠. 저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가며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순간 늘 가슴속에 묘한 긴장과 두려움이 스며드는 건 왜일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어서 와라.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나와 남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활짝 웃으며 남편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는 따뜻하고 화사해졌습니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오는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굴이 더 좋아졌네. 저는 그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나 대답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는 분명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저를 향할 땐 금세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왔구나. 바쁘지? 시아버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응, 들어와. 짧고 건조한 인사. 분명 같은 순간 같은 공간에 서 있었지만 남편과 나를 향한 대우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남편은 환영받았고 저는 그저 동반자일 뿐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금세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손을 잡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회사는 힘들진 않니?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이는데 엄마가 몸보신 해줄까? 남편은 행복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잘 지내요. 이렇게 오니까 기분 좋네요.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어 정리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제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대? 요즘 밥은 잘해주니?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시선. 마치 평가하는 듯한 은근한 불만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이 곧바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잘 챙겨줘요. 걱정 마세요.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걱정 마세요라는 말 속에 저는 당신이 똑바로 안 해서 우리 아들이 힘들다는 암시가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곧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성껏 차린 듯 보이는 반찬들을 식탁에 올리며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잡채, 엄마가 해놨다. 많이 먹어라. 우와, 감사합니다, 엄마.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남편은 기쁘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레 반찬을 집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내가 잡채는 잘 못하지? 면이 금방 불더라고. 순간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애써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요즘은 잘해요. 제 아내 요리 잘해요. 그러나 그 말조차 오히려 제게는 굳이 변호를 해야 할 만큼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뉘앙스로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식탁 옆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바쁘니까 집안일은 좀 서툴 수도 있지. 아들은 괜찮냐? 질문은 늘 아들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격가지처럼 존재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부모님의 시선은 끊임없이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아들,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한다는 얘기 있던데? 아, 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우리 아들이 대단해. 역시 우리 집 기둥이야. 그 말에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었고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저는 같은 가족인데 왜 항상 남편만 칭찬받고 환영받고 사랑받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이따금 저를 향해 웃어주었지만 그 웃음은 거칠에 같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미소, 그리고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차별. 그 모든 게 저를 올감했습니다. 저녁이 끝난 뒤 남편은 시아버지와 TV 앞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남편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들, 요즘은 회사에서 회식은 좀 줄었니? 몸 관리 잘해야지. 저는 옆에서 접시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설거지할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덤덤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좀 해라. 아들은 아버지랑 얘기 좀 하게. 그 말 속에 숨은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귀한 손님, 나는 일하는 사람. 이 집안에서 제 위치는 늘 그렇게 구분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고개를 숙이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참아야 해. 이번 명절도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방으로 들어가 잠시 짐을 풀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나만 그런 기분 드는 걸까?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기분? 당신은 환영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따라온 사람 같아 보여서.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또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원래 그런 분들이야. 그 대답은 제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분명히 느껴지는 차별이었는데 남편은 그것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댁 부모님의 웃음 뒤에는 확실히 편애가 숨어 있었고 남편조차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을. 식탁 위에 남아있던 음식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잊을 뻔했네. 잠깐만 기다려라. 이번에 추석이라고 준비한 게 있지.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고 남편은 그 말에 바로 반응했습니다.
선물이요? 오, 엄마 또 뭘 준비하셨어요? 그의 눈은 이미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기다리는 듯한 얼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저렇게 좋아할까? 그토록 많이 받아왔으면서도 여전히 설레는 걸까? 그리고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혹시 나도 뭔가 있겠지? 하지만 그 불안은 곧 현실로 확인될 것임을 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큼지막한 쇼핑백을 두 손 가득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 색감만으로도 값비싼 브랜드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짜잔, 이게 뭔지 아냐? 그녀는 남편 앞에 쇼핑백을 턱 내려놓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손을 뻗었습니다. 와, 이거 엄청 무겁네. 뭐야, 엄마. 이렇게까지. 너 이번에 회사에서 고생 많다며. 명절인데 엄마가 빈손으로 보낼 수 있나? 열어봐라. 남편이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복 세트. 브랜드 로고가 번쩍거리는 상자 속에 깔끔히 접힌 트레이닝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이거 제가 사고 싶었던 건데. 엄마,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 눈에 다 보인다. 내가 평소에 뭐 필요한지 엄마는 다 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웃는 척했지만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렇게 세심하게 챙기시는구나. 근데 나에 대해서는? 두 번째 상자가 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쌓여 있던 속옷 세트였습니다. 남편은 놀란 듯 웃었습니다. 엄마, 이런 것도 준비하셨어요? 이거 너무 비싼데. 아들이니까 해주는 거지. 남자는 속옷이 좋아야 몸도 건강한 거야. 순간 제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옆에서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당연한 풍경일지 몰라도 제겐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그 정성과 배려가 오로지 남편에게만 향해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쇼핑백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흰 양말 10켤레가 가지런히 묶여 나왔습니다. 이건 덤이야. 너 양말 맨날 구멍 나 있더라. 엄마 눈에는 다 보여.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엄마 진짜 디테일하시네. 감사합니다. 모든 선물이 다 나왔습니다. 운동복, 속옷, 양말. 모두 남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제 앞에 놓인 빈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내 것도 있나? 작은 희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쪽을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너도 같이 신어. 그녀가 내민 건 흰 양말 한 켤레였습니다. 말 그대로 덤 같은 존재.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귀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너도 같이 신어. 그 짧은 문장이 제 마음을 칼날처럼 베었습니다. 남편은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급히 웃었습니다. 오, 같이 신으면 좋겠다. 여보, 그치?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 역시 제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그 자리를 깨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양말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속은 이미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선물이란 게 마음이 중요한 거지. 같이 신으면 더 좋잖아. 시아버지는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가족끼리야 뭐. 거실 공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남편은 애써 다른 화제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양말 한 켤레가 시야를 가득 메웠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양말을 던지듯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따라 들어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듯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아들 위주라 그래. 신경 쓰지 마. 그 순간 제 속이 폭발했습니다. 그게 문제잖아. 왜 나는 항상 없는 사람 취급이야? 똑같이 가족인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해? 남편은 곤란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부모님 스타일이 그런 거야. 스타일? 이게 단순히 스타일 문제야? 나보고 그걸 이해하라고?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대꾸하지 못했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홀로 앉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웃음, 시어머니의 화난 목소리. 그러나 그 소리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모른 척했고 시부모는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흐뭇하게 웃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릴 적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 유치원 때도 상을 몇 개씩 받아왔잖아. 맞아, 맞아. 그때 사진도 있지 않나? 있지. 지금도 보관하고 있지.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그만해요. 옆에 와이프도 있는데.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조연일 뿐이구나. 이 집에서는 언제나 아들만 주인공이고 며느리는 배경일 뿐이야. 가방 안에는 아직도 그 흰 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만 제외된 것 같다. 그 생각이 뇌리에 깊게 박혀 어떤 웃음소리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나만 따로 떨어진 듯한 고립감. 시어머니의 눈길이 제게 닿는 순간조차 그 안에 담긴 건 따뜻함이 아닌 무심함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농담에 맞장구 치며 연신 웃었습니다.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관심은 오히려 더 큰 상처였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발 내 기분을 한 번만 살펴줘. 나 지금 웃고 있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남편은 끝내 눈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부모님을 더 배려하듯 행동했습니다. 엄마, 이거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와이프는 그냥 쉬게 두세요. 처음엔 고마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조차 제 존재를 소외시키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설거지도 못할 정도로 그저 격가지 같은 사람인가. 거실은 여전히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와 운동 얘기를 나누며 즐거워했고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자,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배랑 사과야. 많이 먹어라. 그녀는 접시를 남편 앞으로 먼저 밀어놓았습니다. 제 쪽에는 과일이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심코 하나 집어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와, 진짜 달다. 엄마 솜씨는 역시 최고야.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가족의 풍경. 그러나 그 따뜻함은 나를 제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끝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여기에 있는 걸까?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이 집에서 나는 언제쯤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나는 애초에 가족이 아니었는지도 몰라. 그냥 아들의 곁에 붙은 그림자일 뿐. 제 시선은 자연스레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보였습니다. 당신은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모른 척 하는 거지?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내려오듯 작은 상처가 점점 더 크게 불어났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편, 시부모는 아들 편. 그렇다면 내 편은 누구인가? 그 질문이 떠오른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숙이고 웃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제 속은 이미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과일 접시가 제 앞에도 놓였지만 저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눈길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왜 안 먹어? 맛있는데. 배가 불러서. 짧은 대답 속에는 억눌린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그 작은 무심함조차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분명히 결혼했는데 왜 여전히 혼자인 것 같을까?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시댁은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쳐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부모님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며느라기, 저기 있는 사과 좀 깎아줄래? 네, 어머니. 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날의 선물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양손 가득 선물을 받던 순간 제 손에 쥐어진 건 겨우 양말 한 켤레였다는 사실. 그 불편함은 밤새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건네던 선물 봉투가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명한 브랜드 로고가 적힌 쇼핑백, 반짝거리는 포장지, 그리고 그 옆에 아무렇게나 구겨진 비닐봉지 속 양말 한 켤레.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마치 내 존재 가치를 눈으로 확인시키려는 듯 뚜렷하게 구분된 두 개의 선물. 저는 사과를 깎던 손을 멈추고 그 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서서히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 집에서 늘 뒷전일까? 왜 내 몫은 늘 이렇게 초라할까? 그 순간 남편이 제 옆에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뭐해? 멍하니 서 있어. 사과나 빨리 깎아. 그 말투가 마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억눌린 감정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꼭 참고 대답했습니다. 깎고 있어요. 남편은 별 생각 없는 듯 웃으며 다시 부모님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어제도 오늘도 한 번도 내 감정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차례 준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는 간단히 하자. 내가 알아서 좀 준비해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늘 나만 준비해야 하는 거지? 왜 아들은 면제고 나는 당연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대충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균열이 제 마음에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에게
또 하나의 포장지를 건넸습니다. 아들아, 이건 내 회사 갈 때 입으라고 준비한 거야. 남편은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 장면은 제 눈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내게는 아무 말도 없으면서 아들에게만 선물을 챙겨주는 그 모습. 저는 씹던 음식을 삼키지 못할 정도로 목이 메어왔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힐끗 보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부모님을 향해 더 크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최고예요. 아빠도 그렇죠? 그의 태도는 내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대체 뭘까?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이 집에 들어와 있지만 나를 아내로,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남편조차 내 감정을 이해해주지 않아. 오히려 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잖아. 내 속에서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들끓었습니다. 차갑게 웃고 있는 제 얼굴 뒤에서 마음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남편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굴 좀 펴. 부모님 앞에서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야? 어제부터 계속 봤잖아. 나만 빠져 있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또 왜 그래? 괜히 오해하지 마. 부모님은 원래 그런 분들이야. 오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게 다 오해야? 당신은 대체 내 편이야? 부모님 편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사과를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늘 이런 기분이야. 나만 빠져 있는 듯한 기분. 아무도 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지 말자. 부모님 들으면 불편해하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내 편이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참지 못하겠어. 내 마음은 이미 부서지고 있어. 단순히 서운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이 분위기가 날 미치게 만들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것 챙긴 옷은 안에 넣어놨다. 출근할 때 입고 가라. 그리고 제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투명인간이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속에서 혼자만 고립된 듯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모른 척하며 부모님과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제 속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 나는 더는 참지 못할 거야. 언젠가 이 감정은 폭발할 거야. 그리고 그 폭발은 바로 곧 다가올 작은 계기로 인해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어딘가 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음과 담소가 오가고 있었지만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음식들이 풍성했지만 젓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과 대화를 이어가며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자꾸 아들에게만 음식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속에서 서운함과 답답함이 뒤엉켜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오늘 하루 종일 내 기분이 어떤지.
남편은 예상치 못한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만 없는 사람 같아. 선물도 대화도 웃음도 전부 당신한테만 쏠려 있었잖아. 나는 그냥 앉아만 있었어.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원래 그러셔. 아들이라서 좀 더 신경 쓰시는 거지. 당신을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 하지만 문제는 차별이야. 내가 이 집에 와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당신은 눈치 못 챘어?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부모님 마음을 나쁘게만 보지 말라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민? 지금 내 기분이 단순히 예민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대하는지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남편의 얼굴도 굳어갔습니다. 나도 불편하다고.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그 대답은 제 가슴을 강하게 후벼 팠습니다. 나만 참으라는 거네. 늘 참는 건 나야.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야. 그냥 들러리 같아. 웃어야 할 때 웃고 앉아 있어야 할 때 앉아 있는 그런 사람.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몰랐다고? 당신은 내 얼굴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남편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 알았다면 나도 뭔가 했겠지. 근데 부모님 마음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걸 나한테만 다 떠넘기면 나도 버겁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큰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맞아. 어렵지. 그래서 당신은 늘 쉬운 쪽을 택했잖아. 부모님 편. 그게 편하니까. 그 순간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 속에서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거실에서 시부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방 안의 긴장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두 세계가 공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이렇게 똑같이 흘러갈까? 내가 또 같은 기분으로 앉아 있어야 할까? 당신은 또 모른 척 할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는 못 참겠어. 당신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면 이 명절은 그냥 전쟁일 뿐이야. 남편은 눈을 감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이런 얘기 꺼내지 마. 제발. 그 말은 결국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부모님의 눈치를 보았고 나는 끝내 혼자가 되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등을 돌린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조차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더 날카롭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수많은 말이 맴돌고 있었지만 더는 꺼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누워 눈을 감았고 저는 천장을 바라본 채 뒤척였습니다.
대화는 끝났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남편과의 언쟁이 겨우 잦아들었을 때 제 심장은 여전히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냥 참기만 하면 결국 나만 무너져. 남편은 제 눈을 피한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툭 내뱉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부모님이 그럴 의도는 아니잖아.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민? 지금 나더러 예민하다고? 당신은 내가 뭘 느끼는지 생각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남편은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끌어내듯 이 갈등은 더 이상 닫힌 방 안에서만 머물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시누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괜히 목을 가다듬더니 억지로 웃음을 띄었습니다. 엄마, 아까 준 잡채 진짜 맛있더라. 오랜만에 제대로 먹은 것 같아.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쪽은 힐끗 보고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존재가 또다시 투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침묵을 깨고 시아버지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왜 이렇게 표정이 굳었어? 방금까지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냐? 순간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급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회사 일도 많았고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이 오히려 제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또 내 감정을 무시해. 또 그냥 넘어가려 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피곤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얼굴에 웃음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류하려 했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선물도 그렇고 늘 모든 게 남편 중심이에요. 전 항상 격가지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에요.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왜 늘 뒷전이어야 하죠? 시어머니는 난처한 듯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기 괜히 오해하지 마라.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지. 우리가 차별해서 그런 건 아니다. 차별 아니라뇨? 아까 선물 받을 때도 저는 양말 하나였어요. 운동복, 속옷 세트 다 남편 것뿐이었잖아요. 순간 남편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부모님 앞에서 왜 이래? 창피하지도 않아? 그 말은 제 마음에 기름을 부은 듯 했습니다.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당연시하는 당신이죠.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이를 안고 있던 시누이가 조심스레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 그냥 명절이니까 좋게 넘어가요. 이런 얘기 지금 하면 다 불편해요.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불편하다고요? 저는 몇 년 동안 불편한 걸 다 참아왔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 일하고 선물 받을 때도 혼자 제외되고 이게 다 그냥 넘어가야 할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며느라기, 그만해라. 집안 분위기 망치려고 작정했니? 저는 눈물이 고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망치는 게 아니라 이미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야 말할 뿐이에요.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탁자를 세게 쳤습니다. 됐어. 그만해. 왜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려? 부모님 마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저도 주먹을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부모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당신은 왜 맨날 부모님만 감싸? 당신 아내는 나잖아. 순간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고 신우이는 아이를 달래며 자리에서 슬쩍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서 큰 소리치는 며느리는 처음이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그럼 처음이라 다행이죠. 이제라도 말했으니까. 식탁 위의 음식은 더 이상 맛을 잃었습니다.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불끈 쥐었고 저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차 문을 닫고 시댁을 떠나면서 제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이자마자 남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남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지만 솔직히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마음을 풀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답했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집으로 가니까 조금은 안도되네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없이 도로를 주시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남아있는 긴장감이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명절 내내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환영받는 남편과 달리 저를 향한 미묘한 냉대, 그리고 선물에서 느낀 차별. 그 모든 순간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작은 파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제 감정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고 조심스레 사과하려 했던 장면도 기억났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명절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는 된 것 같았습니다. 도로가 한적해지자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절 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려다 보니 내 감정을 놓쳤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해요. 나도 내 마음이 있으니까요. 남편은 잠시 말없이 운전하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약속할게. 다음 명절에는 내 마음 먼저 생각하고 준비할게. 그 순간 차 안에 미묘하게 안정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회복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며 저는 지난 며칠을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시댁에서 환영받지 못한 순간들, 남편과의 언쟁, 시댁 가족들의 긴장된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이 아직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의 틈이 생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명절은 끝났지만 다음 명절은 준비를 달리 해야겠구나.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작정 참지 않고 솔직하게 제 감정을 표현하겠다고. 차 안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조금 풀리긴 했지만 시댁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가 보여준 편애와 차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다음 명절에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시댁과의 명절 준비 어떻게 할까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우리 둘이 상의해서 정하자.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최대한 배려하면서 준비하자. 그 말에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이에서는 조금 희망이 있구나. 도로 위에 노을이 물들면서 저는 차기 명절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마음속을 스쳤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이번처럼 서운하고 불편한 일이 반복되진 않을까?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나도 조금 더 강하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지.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운함과 불편함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조금씩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다음엔 조금 나아지겠지. 남편은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만 희생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도 지킬 거야. 남편과 나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해. 그 다짐 속에 이번 명절의 서운함과 긴장, 언쟁의 기억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운은 사라지지 않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관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 속에서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강하게 나는 내 자리를 찾을 거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